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는 var이라는 것을 사용한다. 한번 좀 키워볼게요. 자, 첫 번째는 var이라는 걸 사용한다. 두 번째는 let이라는 걸 사용한다. 세 번째는 const라는 걸 사용하고, 네 번째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변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변수란 무엇인가? 자, 변수는 데이터 저장을 위한 컨테이너다. 컨테이너는 뭔가를 담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담아놓기 위한 메모리상에서의 특정 공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모리가 이제 우리가 램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메모리가 이렇게 있죠. 메모리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될 건데, 3이라는 값이 저장돼 있다고 하면은 그 3이라는 값을 이 메모리에 이 넓은, 우리가 보통 메모리가 뭐 8기가면 8기가, 16기가면 16기가 이런 용량의 메모리가 이렇게 있죠. 메모리에서 특정한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3이라는 값을 담으면 이제 그 변수 안에는 데이터가 3이 들어있는 거죠. 3이라는 값을 담았다가 또 다음에는 또 4라는 값을 담았다가 이렇게 메모리상에 들어있는 어떤 값이 바뀔 수 있다, 변한다, 그런 의미에서 변수란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변수라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컨테이너다,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예제는 키워드 중에서 이 var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는데, 이 변수라는 게 영어로는 variables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 글자 3개를 따와서 var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다. var라는 키워드. 그래서 아래쪽에 얘가 3개가 있는데, 자, var 이렇게 키워드가 사용이 됐죠. 자, 이 equal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 이제 x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해서 거기에다가 5라는 값을 넣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y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해서 6이라는 값을 넣는다. 자, 세 번째는 z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해서 자, x와 y를 더하는데, 이때는 x에 들어있는 값인 5와 y에 들어있는 값인 6을 더해서 더한 결과는 11이 되겠죠. 이 11이라는 결과를 선언된 변수 z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리고 이걸 할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z는 11이 되겠죠. 직접 해보기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코드를 보니까 앞서 봤던 x에는 5를 넣고 y라는 변수에는 6을 넣고 z에는 x에 들어있는 값 5와 y에 들어있는 값 6을 더해서 11이라는 값을 z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었죠. 그럼 이제 z에는 11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z에 저장된 11이라는 값을 id가 데모인 엘리먼트, 이 p 엘리먼트죠. P 엘리먼트의 inner HTML 안쪽의 내용물로 여기에다가 the value of z is 땡땡 하고 z 11이죠. 11이라고 되어 있는 그 값이 양쪽에 따옴표로 감싸진 걸 우리가 문자열 데이터라고 한다 그랬죠. 문자열 데이터와의 덧셈 연산은 연결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the value of z is 땡땡이라는 문자열하고 z에 들어있는 값 11을 연결해서 요 값이 요 p 엘리먼트에 들어있는 거죠. 자, 한번 요 엘리먼트를 우클릭해서 검사하신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id가 데모인 엘리먼트의 안쪽의 내용물로 요 문자열 데이터와 z에 들어있는 값 11이 더해져서 전체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p 엘리먼트의 내용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요 세 개의 예제는
var라는 키워드, var 키워드 대신에 이번에는 le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네요. 그렇죠? 동작 방식은 동일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직접 해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앞선 예제와 똑같은 예제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여기 var 대신에 여기가 let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만 차이가 있죠. 하지만 결과는 동일한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차이점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고요. 일단 var을 쓸 수도 있고 let이라는 걸 쓸 수도 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얘는 앞에 var이라던가 let이라던가 하는 앞에 키워드가 정의되어 있지 않죠.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앞에 선언된 키워드 없이 x는 5, y는 6, z는 x 플러스 y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직접 해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태그를 가보면은 x, y, z에 대해서 앞쪽에 키워드 var이나 let, let이라는 게 선언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가 얻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자바스크립트 언어 특성상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앞에 var이라던가 let이라던가 하는 걸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키워드 없이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위에 모든 예라는 것은 var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le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아무런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x에 값 5를 저장한다, y에는 값 6을 저장한다, z에는 x에 들어있는 값 5와 y에 들어있는 값 6을 더한 12를 저장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러면 언제 var을 사용하는지 아까 let과 var에 대해서 둘 다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항상 var이라던가 아니면 let이라던가 또는 아직 나오지 않은 const라던가 이런 키워드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를 선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var이라는 거는 이제 2015년까지 사용된 키워드고요. let이라는 거는 새로 2015년 이후에 새로 추가된 키워드다. 그리고 const 같은 경우에는 이 var과 let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뒤쪽에 나올 건데, 자, 그래서 예전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도록 하려면 이제 let이라는 거는 2015년에 나왔다고 했으니까 2015년 이전에 만들어진 브라우저에서는 let이라는 걸 쓸 수 없겠죠. 그럴 때는 이제 var이라는 거를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const는 그럼 언제 사용하는가? 이제 일반 규칙을 원하면 항상 const라고 되어 있는데, const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상수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const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상수의 상자는 항상 상자예요. 변수의 변자가 변할 변자라고 했죠. 상수의 상자는 항상 상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항상 같은 값이니까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값이 변하지 않는 어떤 값을 넣고 싶다면 그때는 var이나 let이 아니라 const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를 정의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값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let을 사용하라 그거죠. 자, 아래쪽에 예를 보겠습니다. 자, 얘 보시면은 price1과 price2는 const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을 했죠. 상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5라는 값과 6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자, 그리고 밑에 토탈은 변수를 넣었죠. let total에서 변수가 됐어요. 자, price1에 들어있는 값 5와 price2에 들어있는 값 6을 더한 11이라는 값이 토탈에 들어가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price1과 price2가 const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total이라는 변수는 let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토탈의 값은 11이 되겠죠. 자, 그래서 the total is 1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출력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const 대신에 여기를 뭐 var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price to const 대신에 뭐 let 이런 걸 사용해도 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실행을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 콘스트를 그럼 왜 사용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콘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콘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price 1에 5라는 값이 들어있는데 이 변수라면 이제 5가 아니라 7이라는 값을 다시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price 1에 7이라는 값을 할당한다. 처음에는 5라는 값이 할당되어 있었지만 여기에서 7이라는 값을 다시 변경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이쪽에 결과가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한번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개발자 도구는 F12 기능키를 여시면 되죠.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여기 콘솔 탭을 확인해 보면 자, 여기 잡다하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런 버튼을 눌렀어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첫 번째 보면은 assignment to constant variable 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컨스턴트, 컨스트로 선언된 변수에는 값을 할당할 수 없는데 값을 할당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규칙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실행되지가 않고 여기 콘스트로 정의된 프라이스 1에 값을 바꿀 수 없는 상수인데 여기에다가 7이라는 값을 넣어서 값을 바꾸려고 시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에러가 난다. 그래서 에러가 생겨서 제대로 코드가 실행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를 주석으로 맞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변경하지 않는 값을 담고 싶을 때는 콘스트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수학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수학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값을 보유한다, 저장한다. 그래서 이 x는 5, y는 6. 우리가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도 많이 사용해 봤죠. 이렇게 x는 5, 그다음에 y는 6. 이런 식의 작업하는 거를 똑같은 건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let z는 x 플러스 y. 그래서 앞에 let이 없으면 우리가 수학 시간에 작업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라는 것을 선언하고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수는 한마디로 뭐냐? 값을 저장하는 컨테이너다, 보관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변수를 짓는 규칙에 대해서 나와 있죠. 식별자라고 하는 어떻게 어떤 규칙으로 변수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가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간단하게 그냥 뭐 x, y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의미가 있는 age, 예를 들어서 x는 7 이렇게 했다면은 이 x에는 x라는 의미가 우리가 좌표상에서의 xy가 있잖아요. 그래서 x좌표의 값이 7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처럼 자, age는 20 이렇게 했다면 이때 20은 나이가 20살이구나 라는 거를 이 코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는 조금 더 설명적인 이름을 짓는 게 권장이 됩니다. 코드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의미가 있는 변수명을 줬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자, 이런 변수명을 한번 지어볼게요. 자, let f l n은 jane이라는 거를 이렇게 한번 이런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일단 아래쪽에는 조금 다른 코드를 더 넣어볼게요. 자, let my first lover name은 Jane 이렇게 한 거랑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 짧긴 하지만 이 코드를 봤을 때 MFLN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이길래 Jane이라는 값을 넣었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현대 프로그램은 이제 혼자서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다른 사람과 협력으로 작업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은 내가 작성한 코드를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설명적인 이름을 짓는 게 좋다는 거예요. 코드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자, 일반적인 규칙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변수에 사용되는 거는
문자가 올 수 있고요. 자, 이때 문자는 알파벳 소문자 A부터 Z, 그리고 대문자 A부터 Z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숫자 0부터 9까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밑줄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달러를 사용할 수가 있다. 변수명을 지을 때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다만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변수를 지을 때, 자, let v1은 1 이런 식은 가능한데 let 1v는 2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시작할 때는 항상 변수명을 지을 때는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아래 거는 숫자로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명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달러로 시작할 수도 있고 언더스코어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특정한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문자로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리고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y와 소문자 y와 대문자 y는 다른 변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let y는 1 요거하고 let y는 2 이렇게 했을 때 요 y와 아래쪽에 있는 대문자 y는 다른 변수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하고는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let이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싶어요. let은 1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앞에 let은 내가 변수를 선언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거고, 요거는 변수의 이름으로 쓰려고 하는 건데, 자바스크립트는 이 let이라는 이 키워드가 변수를 선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할당연산자 등호는 이때 같다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는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자, 그래서 x에다가 5를 더한 결과를 다시 x에 집어넣는다. 이런 식의 코드가 되는 거죠. x와 x 플러스 5가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 그럼 같다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같다는 이 등호를 2번 씁니다. 같다를 표현할 때는 등호를 하나 쓰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는다라는 할당의 의미가 되고, 같다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등호를 2번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데이터의 유형이 나와 있죠. 자바스크립트에서 데이터의 유형. 데이터의 유형은 여러 가지를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지만, 당장은 지금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유형은 숫자와 문자열 2가지가 존재한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뒤쪽에 또 배열이라든가 객체라든가 하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 학습할 거니까 일단은 2가지의 데이터 유형이 있다. 어떻게? 숫자와 문자열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자열은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안에 작성되고, 숫자는 따옴표 없이 작성된다. 자, 아래쪽에 한번 예를 볼까요? 자, const 파이는 3.14라고 되어 있죠. const 파이는 3.14. 자, const가 아까 뭐였나요? 상수라는 거였죠. 그래서 파이라는 상수의 값을 3.14로 할당한다. 할당을 했으니까 나중에 코드 뒤쪽에 다시 파이는 3.25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수라고 했죠. 자, 그리고 let pulse는 존도라고 했는데, 자, 이 존도는 문자열 데이터죠. 그래서 여기 양쪽에 큰 따옴표를 붙이고, 아래쪽에 자, let answer는 yes I am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자열 데이터는 호 따옴표로도 감쌀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위쪽에 존도는 쌍따옴표로 감싸져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 거는 호 따옴표로 감싸져 있다. 2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숫자는 어떤가요? 숫자는 따옴표로 감싸져 있지 않죠. 자, 문자열을 감싸는데 왜 2가지나 제공을 할까 헷갈리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령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자, let 자, v1은 이렇게 해서 자, she said 라고 하고, 여기다가 I love you라고 하고 싶어요. 자, I
glove u라는 이런 값을 저장하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죠. 자, 그래서 이 I love you라는 거는 이제 she가 말하는 거니까 여기를 따옴표로 감싸서 표현하고 싶은데 이렇게 처리하면은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자, 여기가 문자열의 시작이죠. 그리고 여기가 또 다른 문자열이에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문자열 데이터구나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여기도 문자열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문자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뭔가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게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면 좋다는 거죠. 양쪽을 콧다운표로 감싸주면 어때요? 콧다운표로 감싸주면 여기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 let v1에 저장될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쌍따옴표로 감싸진 여기는 전체 데이터의 일부가 되는 거고, 이때 쌍따옴표는 이제 일반적인 문자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콧다운표와 쌍따옴표 두 가지 방식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생성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선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선언한다. 자, 그래서 bar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bar caname 또는 let을 이용해서 let caname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메모리 상에서 어떤 공간을 할당받는 거라 그랬죠. 메모리가 있으면 여기에서 특정 공간을 할당받아서 이 메모리 공간을 caName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caName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볼보라는 값을 집어넣는다. 이런 형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값을 할당하지 않고 이렇게 선언만 되어 있는 상태일 때는 값이 없죠. 집어넣은 값이 없으니까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undefined라고 합니다. undefined. 자, define이라는 게 뭔가를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undefined니까 정의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값을 할당하려면 등호를 사용한다. 앞서 했던 거죠. 볼보라는 문자열 데이터 값을 선언된 변수, 위쪽에 선언된 caName의 값으로 할당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를 선언하면서 같이 값도 할당할 수 있다. 동시에 자, caName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죠. 선언하면서 동시에 볼보라는 문자열 데이터 값을 할당했네요.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자, caName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볼보라는 데이터 값을 할당해서, 자, 그럼 이제 caName에는 볼보라는 값이 들어있죠. 볼보라는 값을 id가 데모인 엘리먼트의 안쪽 내용물로 할당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앞서 봤던 자, caName이라는 변수를 선언하면서 볼보라는 값을 할당했어요. 자, caName에는 볼보라는 값이 들어있죠. 이 볼보라는 값을 id가 데모인 엘리먼트에다가 집어넣었네요. 여기죠. 여기다가 요 위치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었어요? caName이 들어있는 값 볼보가 되겠죠. 볼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메모를 보니까 스크립트 시작 부분의 모든 변수를 선언하는 것은 좋은 프로그래밍 습관이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코드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코드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변수를 앞쪽에 사용되는 변수를 앞쪽에 작성을 하게 되면 이런 변수가 아래쪽에서 사용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코드를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좋은 프로그래밍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의 명령문에서 많은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 자, 여기 보면은 person이라는 변수와 caName이라는 변수, price라는 변수가 있는데 변수를 선언하는 키워드인 let은 한 번만 사용됐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줄에 let이라는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세 개의 변수를 한 줄로 쭉 작성할 수 있다. 자, 이때 각각의 변수는 콤마로 구분한다 라는 거죠. 콤마로 구분한다.
자, 그리고 한 줄이 아니라 당연히 여러 줄에 걸쳐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그쵸? 자, 아래쪽에는 세 개의 변수, 펄슨과 카네임과 프라이스를 여러 줄에 걸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즉 이렇게 한 줄로 쭉 쓸 수도 있고, 위에처럼 한 줄로 쭉 작성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나눠서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본 내용이죠. 변수 카네임을 정의했는데 값을 할당하지 않았어요. 자, 이때 뭐가 들어있다? undefined라는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카네임을 선언했어요. let 카네임 변수를 선언하고 값은 할당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 카네임이라는 값을 여기 데모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어떤 값이 나왔나요? undefined가 나왔죠. 정의되지 않았다. 즉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할당하지 않으면은 undefined라는 값으로 할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VAR을 이용해서 변수의 값을 할당한 다음에 자, 새롭게 또 카네임을 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카네임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죠. 그리고 볼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럼 이제 카네임이라는 변수가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데 또 var 카네임 이렇게 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카네임이라는 변수가 선언이 돼 있으니까 얘는 무시가 돼요. 무시가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카네임에 볼보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카네임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때 그러면은 앞서서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할당하지 않으면 undefined가 들어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카네임이라는 변수를 할당해서 볼보라는 값을 넣었기 때문에 카네임이라는 변수를 다시 선언해도 얘는 무시되고 그냥 카네임에 들어있는 볼보라는 값이 유지가 돼요. 자, 그러면 카네임에 들어있는 값 볼보를 id 데모인 곳에다가 집어넣으니까 볼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let 카네임 볼보가 있고 여기는 let 카네임이 있네요.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var 대신에 let을 사용한 거죠. 자, 이때는 var을 사용했을 때와 다르게 얘가 앞에 선언을 했구나가 아니라 문제를 발생시켜요. 어떤 문제냐면은 앞에 이미 선언했어.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전에는 var을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let이라는 키워드를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산술에 대해서 나와 있죠.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5 더하기 2 더하기 3 얼마인가요? 5와 2와 3을 더한 결과는 덧셈이 두 개 있을 때는 앞에서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5 더하기 2를 한 결과 7과 7 더하기 3을 한 결과 10을 x라는 이름으로 선언된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에서 쌍따옴표로 감싸져 있으니까 문자열이죠. 문자열이 현재 3개가 있는 거예요. 문자열 3개를 이렇게 덧셈 기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위에서처럼 이 더하기 연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문자열을 연결한다는 형태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존이라는 데이터와 공백 데이터, 존 공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존 공백과 도라는 데이터를 연결하면 존 공백 도 이런 식의 문자열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그 문자열 데이터를 x에 할당한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떤가요? 자, 존 도라는 문자열로 출력이 됐죠. 그렇죠? 여기 문자열 데이터에서의 덧셈 연산은 더하기가 아니라 연결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자열과 숫자가 혼합된 형태의 덧셈 연산이 있죠. 자, 이때는 이제 어떻게 결과가 될까요? 자, 덧셈이 두 개가 있는데 덧셈 연산이 이때는 앞에서부터 먼저 하죠. 자, 왼쪽에서부터. 그럼 문자열 5와 숫자 2를 더하면은 덧셈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 2라는 숫자에다가
양쪽에 따옴표를 붙여버려요. 이렇게요. 그러면 문자열 5와 문자열 2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데이터 값이 되나요? 문자열 5, 2가 되는 거죠. 그럼 문자열 5, 2와 또 플러스 3을 해요. 이렇게. 그럼 어떤가요? 하나는 문자열이고 하나는 숫자니까 이때도 어떻게 한다? 이 3이라는 거를 따옴표를 붙여서 따옴표가 붙은 3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연산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문자열에서의 덧셈은 연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또 5, 2와 3을 연결해서 문자열 5, 2, 3 이런 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니까 어떤가요? 문자열 5, 2, 3이 된다는 거죠. 자, 숫자를 따옴표로 묶으면 나머지 숫자는 문자열로 취급되어 연결된다. 이게 이제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앞을 보겠습니다. 다음 거를. 자, 이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덧셈이 두 개 있는데, 자, 왼쪽부터 한다 그랬죠. 그러면 2하고 3에 대한 덧셈을 하겠죠. 자, 이때 2와 3은 숫자 데이터죠. 그러니까 이때 덧셈은 진짜로 더하기를 하게 돼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숫자 5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숫자 5와 이제 문자열 5를 또 덧셈 연산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할 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숫자 5를 이제 문자열 5로 이렇게 바꿔버리죠. 문자열 5로 바꿔버린다. 그리고 문자열 5와 문자열 5의 덧셈 연산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자열 5가 되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열 5가 된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달러 기호를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나 그런 곳에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자, 예를 들어서 jQuery라고 하는 이런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지 않은. 자, 이때 메인 함수에서 이 jQuery는 달러를 사용하게 돼요. 이 달러가 특별히 의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달러 P라고 돼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 이 P 엘리먼트는 이 P 태그를 말해요. 이 P 태그를 선택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P 태그.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변수에서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밑줄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자바 같은 곳에서는 이제 숨겨진 변수 이런 게 있거든요. 고를 때는 이게 숨겨진 변수다라는 걸 좀 알려주기 위해서 언더스코어로 밑줄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제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